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도 배우자나 어떤 가족이 누군가 반대하게 되면 이 진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 제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업 설명 듣는 중에 조금 관심이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an you feel it? 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비가 연이어서 오는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비가 오는 날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캐치가 됐던 나는 어떻게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가장 좋았었을까 하는 센스 있는 사업 설명하는 방법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도 배우자나 어떤 가족이 누군가 반대하게 되면 이 진행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이게 센스 있게 사업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제가 배우자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부부 함께 사업 설명을 할 것. 처음에 사업 설명을 잘 듣고 가서 하겠다고 결정한 분도 남편이 반대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예 제가 이렇게 멘트까지 알려드려요. 여보,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데 호기심도 생기고 해보고도 싶기도 해. 그런데 잘 모르니까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고 잘 똑똑하고 현명한 당신이 한번 들어봐주고 같이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들어보고 나에게 잘 좀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제가 미팅을 하겠죠. 미팅하는 과정 안에서 남편분께서 쭉 듣다가도 이 일은 괜찮을 것 같아도 와이프를 믿지 못해서 또는 본인이 보기에 와이프를 판단해서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막 생기더라고요. 믿어주면 좋은데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부부 관계 안에서 이게 와이프 분들이 사회적인 경험이 없을 때 염려하고 걱정돼서 그런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면서 공감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자로서 배움도 있고 뭔가의 꿈도 있던 사람이 결혼해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기보다는 무언가를 내가 한번 그냥 한 사람으로서 뭔가 시도해보고 해보려고 하는 용기를 첫 번째 가진 건데 그 용기에 대해서 조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역할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시도를 해보면서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도 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그분이 배우자로서 아내에 대해서 조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자로 바뀔 수 있도록 감성적으로 제가 클로징 멘트를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금 더 반대는 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아군으로 만들어서 함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꽤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왕이면 사업 설명을 할 때는요.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시간에 맞는 사업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상대방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그 시간에 맞춘 사업 설명을 해주는데요. 상대가 뭐에 관심이 있을지를 먼저 미리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이 관심도에 대한 것만 극대화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브로셔나 각종 안내지를 통해서 스스로 가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려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먼저 물어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건 가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렇게 되면 나는 마음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상대가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발적으로 가서 서치하거나 검색해 보기 때문에 사업 전달은 짧아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 경우가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업 설명 듣는 중에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있어서 정말 그럴까라는 그 작은
기대나 그런 관심이 제가 직접 서치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확보에 맞는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니즈에 맞춰서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사업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정확하게 많이 설명해도 상대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흘려들어서 오히려 그런 맥이 끊기거나 루즈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세 번째는요, 사업 설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폰서와 또는 성공한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맞는 그런 사업 설명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기승전결도 맞지도 않고 방향도 틀어지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들어서 괜찮았던 거 또는 내가 공감했던 사업 설명 하나를 모델로 삼으셔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시면서 그걸 내 걸로 먼저 복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가장 좋은 건 나랑 맞는 사업 설명일 테니까 나에게 맞는 옷으로 다시 리뉴얼해서 쓰시는 거는 권해드립니다. 저도 사업 설명을 한 200번 가까이 들으면서 복제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네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유형을 파악하고 사업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가 유형별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면 맞춤으로 사업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사람 성격별 유형 DISC라든지 장형, 가슴형, 머리형 등등등 사람이 다 다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유형들을 구분되어 있는 모델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유형 파악하기 너무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별로 나와 있는 책자를 구입하셔갖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먼저 시간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해된 그 유형에 맞추어서 장형이면 조금 더 추진력 있고 큰 비전에 맞는 설명을 해주시고,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수치적인 데이터에 맞는 사업 설명을 해주시고,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즐겁게 재미있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즐겁고 펀한 일이라는 사업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주 메시지를 담아서 그들이 관심 있는 거를 더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자영한테 수치적인 거, 데이터적인 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는 또 안 와닿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잘 파악해서 유형별로 사업 설명을 할 것. 다섯 번째는요. 사업 설명을 하는 내내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 설명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설명하는 내용이나 지식이나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에서 많은 영감을 받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적인 열정과 신념을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상대방들은 내 모습 안에서 그런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키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큰 비전을 꿈꾸고 그걸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신념과 확신과 믿음이 꽉 차 있는 모습으로 전달한다고 하면 그게 제품에 대한 믿음이든 사업에 대한 믿음이든 나라는 사람이 너무 충만해져서 전달을 하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면 제 파스처를 보면 상대방들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레기까지 한다는 거죠. 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나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과 열정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사업 설명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체가 온전히 리크루팅되고 정보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상대방도 내 모습 안에서 열정도 많아, 지식도 괜찮아, 그리고 확신도 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면 나도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함께 손을 잡을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죠. 이처럼 5가지의 기본 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할 텐데요. 상대의 호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주요한 것들 몇 가지 또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친절한
미소와 친절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수 있고요. 나하고 연관성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가 상대방과 맞는 스토리로 내가 리메이크해서 쓰거나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걸 연결해서 연관성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와 공감할 수 있는 연관성과 더불어서 상대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적인 텔링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듯 사업을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상황적인 이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와 함께 호흡하거나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설명 잘하고 싶으시죠? 내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꽤 괜찮은 발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좋아서 사업 설명을 잘해서 사업이 잘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기질보다는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더니 그런 노력이 쌓여서 제 기질과 더해져서 그리고 그 기질적인 것과 노력과 함께 저는 끊임없이 시도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를 주저주저하고 있지만 마시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보시다 보면 내가 참 잘하고 있는 사업 설명을 스스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나는 아직 내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가장 심장이 뛰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도를 끊임없이 현장에서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나눠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필드의 감각이 쑥쑥 성장하는 날까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